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작가의 일상, 글의 주인공 박철우입니다. 혹시 오늘 밖에 나가 보셨나요? 시간이 오후쯤이었다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. 해는 쨍쨍했지만 바람이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. 이제 진짜 가을이 오려나 봐요. 제가 가을이 진짜 좋아하는데요. 그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가을 햇살이 갖는 쨍함이 있고 가을 바람이 실려오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. 제가 그 바람과 냄새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. 오늘 한 3시쯤 한의원 가는 길이었는데요. 병원 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햇살과 바람이 너무나 좋은 완벽한 날씨였습니다. 저는 가을만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. 가을 바람에 고민도 함께 내려놓게 되는데요. 아마 오늘 아침에 쓴 글이 그렇게 탄생한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사랑, 낭독 듣고 오겠습니다. 제목,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사랑. 이를테면 길을 걷다 예보에 없던 소나기를 만나 흠뻑 젖는다거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와전되어 주변의 오해를 사게 되는 건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겨버리는 편이 좋다. 그러는 편이 여남은 내 정신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에 틀림없다.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론이다. 현실은 많이 다르다.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둘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? 스님이 아니고서야 저마다 바라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많다. 꿈을 이루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. 그래서 우린 기회를 원한다.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, 돈을 벌 수 있는 기회. 이 시대 청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. 단지 그 기회라는 것이 내 차례까지 공평하게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. 그럼에도 기회는 냉정하다. 도무지 내 차례까지 돌아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. 아프고 서럽다. 이 시대 기회를 가진 자들은 전부 SNS 안에만 산다. 그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모든 기회를 다 가진 듯 돈을 벌고 인기를 얻는다. 그 모습이 그렇게 배 아프고 억울했던 적이 내 청춘 속에도 여러 날 있었다. 나는 확률을 좋아하지 않는다.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처음 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. 맞다. 여전히 글을 좋아하지만 글은 밥이 되지 않는다. 한때 그게 너무 억울했던 적이 있었다.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내 꿈은 비난의 대상이었다. 그리고 그 비난이 맞아 떨어지기라도 하듯 내 글은 팔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. 나는 이 모든 탓을 세상에다 하고 싶었다. 기회가 공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. 강남 교보문고에 가면 꼭 에세이 베스트 코너에 놓인 책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. 대충 앞뒤로 뒤집어 표지 한번 쓱 보고 휘리릭 넘겨 책 내용을 훑었다. 한 권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.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는 오만한 생각만 남았다. 내 글이 이런 감성파리 책보다 못할 리 없어.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.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은 광기를 분출한다. 금방 터지기라도 할 듯 뜨겁게 끓는다. 그 당시 나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백두산이었다.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꼭 내게만 일어났다. 그리고 밀도 있게 일어났다.
나는 매일 밤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쳤다. 그럴수록 점점 더 어쩔 수 없어졌다. 머리는 복잡했고 몸은 아팠다. 필요한 건 마음의 휴식이었지만 나는 그럴수록 몸을 더 혹사시켰다. 잠도 줄이고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분출했다. 말이 에너지지. 그건 광기였다. 분노를 괜한 운동기구에다 풀었던 거다. 조급했고 많이 조급했다. 내일 당장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. 순간 나는 직감했다. 곧 내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다고. 욕심은 풍선이다. 풍선은 너무 탱탱해도 너무 헐렁해도 안 된다. 적당한 날숨을 머금고 있을 때 그 피부에서 윤기가 나고 손에 들고 다녀도 멋이 있다. 욕심도 마찬가지다.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얇은 바늘이 스치기만 해도 펑 터져버린다. 들숨 날숨 박자에 맞춰 여태까지 부풀려온 풍선을 한 방에 터뜨리게 될지도 모른다. 이럴 땐 풍선 꼭지를 잡고 있던 손을 떼 바람을 조금, 욕심을 조금 빼줘야 한다. 딱 윤기 날 때까지만 적당한 욕심이 멋으로 느껴질 정도만 품고 살아야 한다. 어쩔 수 없는 일을 어찌해보려고 하는 건 이미 부풀어 오른 풍선에다 또 한 번 숨을 불어넣는 일이다. 나는 시간의 힘을 믿는다. 나이 먹는 건 서럽지만 그만큼 노련함이 삶에 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.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두자.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.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한 번은 내 차례가 있다고 믿기로 하자. 그 믿음마저 없다면 인생은 좀 재미없다.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겐 해당 사항 없는 말이다. 생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. 그렇게 치면 나는 좀 행복한 걸까?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.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.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. 피했고 부정했어요. 뭐든 제 마음대로 하면 그대로 다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건 경험 부족이었겠죠. 매일같이 험한 도전을 하다 보면 진짜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. 또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요.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내려앉는다는 걸 깨달은 뒤로 요즘은 천천히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자존감도 지켜가면서요. 훗날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기억할 때 전부 다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. 과정을 사랑하기로 합시다. 노력을 사랑하기로 합니다. 오늘의 낭독 마치겠습니다. 글의 주인공 박철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